어떠한 감각 처리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그것을 세심하게 들여다본다면 여기에 정말 몸 중에서 특히 근육 중에서도 특히 나는 거의 인지한다는 게 불가능한 그런 아주 섬세한 단위까지의 근육의 운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근육의 운동인, 그러니까 근육을 쓰는 몸과 나의 상태라는 영혼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같이 교류, 소통, 관계를 맺는 어떤 정신이라는 부분과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감각이 바로 요 전체가 감각의 전체거든요. 12감각이 하위감각, 중위감각, 상위감각. 이래서 이제 오늘은 주제가 하위감각인 것인데, 하위감각, 중위감각, 상위감각이 하위, 즉 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감각. 제가 어떻게 썼냐면, 하위 감각은 외부 환경에 대한 내가 나를 느끼는 감각이 하위 감각. 외부 환경에 대한 나를 느끼는 감각. 그리고 중위 감각은 그러한 과정 안에서의 과정 중에 나의 느낌. 즉 외부의 것이 내게로 들어오면서 외부의 것이 어떠네 하고 느끼는 나의 감각. 그리고 상위 감각은 방금 이 읽기 과정에서도 느꼈듯이 이것에, 그러니까 이 대상인 세계를 느끼는 감각. 이렇게. 그래서 이 12감각이 방금 얘기했던 그 전체 감각의 그 카테고리를, 바운더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위 감각이 몸, 외부의 환경, 즉 외부 환경이라 함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막 무작위의 종류, 무작위의 양, 무작위의 시간차의 정보가 막 나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이 외부 환경에서 이것과 만나는 나를 느끼는 감각이 하위 감각인데, 보다시피 하위 감각은 저렇게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안구가 이렇게 끼고 있구나. 내가 안구 도약을 잘 못하고 있어서, 즉 내 안구를 둘러싼 근육이 섬세하게 움직이지 못해서 이렇게 버퍼링이 일어나는구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고 엉뚱하게 뛰는구나. 뭐 이런 걸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위 감각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막 풍랑이 치고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나여서 그 위에 있을 때 내가 막 이렇게 되느냐, 혹은 그것을 온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느냐, 어떤지 한번 하위감각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위감각 넷, 중위감각 넷, 상위감각 넷. 그래서 전체가 12감각이에요. 하위감각은 제일 처음에 촉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감각, 그리고 무슨 감각일까요? 고유운동 감각, 그리고 하위 감각의 맨 끝에 균형 감각. 이렇게 네 감각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첫 단계가 촉각이에요. 제일 첫 단계. 그래서 영혼의 12감각 책 읽으시면 혹시 촉각에서 일단 멈추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제일 첫 장이라 촉각이 제일 첫 단계예요. 그리고 지난 회차에 제가 막 그 얘기를 하다가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엄마 뱃속에 있다가 자궁 속에 있다가, 즉 정확하게 말하면 양수 속에 있다가 양수 안에서, 근데 그것이 온전히 그 상태를 쭉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자궁. 그래서 엄마의 영양분과 내가 계속 교류하고, 영양분뿐인가 그 상태를 다 환경을 온전히 있다가 그 상태에서 이제 진짜 나라는 나라는 생명의 몸을 갖는 그 진짜 나만의 것이 되는 그 시기로, 그 출생의 순간으로 간 후에, 그때 제일 먼저 사실은 도달하는 것이 촉각인 것이죠. 그래서 촉각이 제일 먼저 시작.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바깥으로 나갔더니 너무나 다른, 양수는 온전히 엄마의 체온에 담겨있던 물이라, 즉 나의 체온과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면, 우리는 그 시절을 다 겪었지만 아무도 기억을 못하니까 상상해 보시면 나의 체온과 딱 맞는 물에 계속 있는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뭘 느끼겠어요? 뭐가 물이고 뭐가 난지. 되지. 바로 촉각이 결국은 그 삶의 첫 단계에서 시작되는 감각이구나라는 건 잠시 들여다보면 너무나 자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촉각은 그 12감각의 책을 보셔도 그렇고, 아무튼 촉각의 중요함은 인생의 첫 출발선에서 느끼는 감각이면서 결국은 인생 전체를 다 끌고 가는 감각이자, 더 한 가지 더 하자면 온 몸이 감지하는 감각 기관이다, 촉각은. 그런 점에서 정말 1차적 감각, 프라임 센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온 몸이 감각 기관이라는 점을 별표를 해놓고 모든 감각을 다 본 다음에 다시 촉각으로 돌아오면 온몸의 감각기관이구나라는 사실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사실인지, 그래서 촉각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촉각은 쉽지만 굉장히 심오하고 어렵기에 다시 보고 나를 다시 느끼고 아이를 다시 느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촉각 얘기로 돌아오기로 하고요. 바로 생명감각으로 넘어가면, 아까 촉각은 온몸에 퍼져있는 피부가 감각기관이라고 한다면, 생명감각의 감각기관은 자율신경계라고 되게 빈약한 조약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율신경계를 들여다보면 교감, 이제 아시겠지만 교감, 부교감 이렇게 신경계가 있거든요. 근데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는 또 들여다보면, 교감은 약간 이렇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fight or flight라고 들어보셨죠? fight or flight. 지금 당황해서 팍! 공격으로 갈지 도망갈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내 안에서, 그러니까 뭐 방어기제라는 말도 쓰면서 내가 이 순간 두려움인지, 그래서 두려움을 공격적인 반응으로 할 건지 회피하는 반응으로 할 건지, 이거를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하여튼 뭐 아이들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이거 사실 내가 이때 도망갔네 뭐 이런 거, 아무튼 간에 fight or flight 하는 것이 그 교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팍, 아주 말씀하신 대로 생존과 관련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우리 삶은 다층적이 되어서 굉장히 다층적으로 작용하지만, 제초의 기적 fight or flight, 그것이 교감. 부교감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완, 휴식, 그리고 소화가 여기에 소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교감, 부교감은 이렇게 시소입니다. 교감이 불이 켜져 있는데 어떻게 부교감이 불이 켜지겠어요? fight or flight는 딱 이런 거잖아요. 딱 주먹 쥐고 이거야, 아니면 딱 이거야, 이게 이 상황이죠. 딱 숨도 약간 이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완과 휴식이 여기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교감, 부교감은 얘가 활성화되면 얘는 꺼져 있고, 얘가 활성화되면 얘는 꺼져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감, 부교감은. 이게 자율신경계. 그리고 이거와 교감, 부교감, 그 다음에 이제 미주신경계, 소화신경계, 이렇게 세 개가 자율신경계거든요. 미주신경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진대사, 소화 쪽으로 가는 거. 미주는 쌀미자에 이렇게 그 받침 달려간 착착 걸을 받침. 그래서 혼동스러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헷갈리는 이런 뜻이라고 해요. 미자가. 주자는 달릴 주자. 달릴 주자.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데 얘가 어디로 달려갈지 모르지, 막 이렇게 혼동스럽게 달려가는. 이라고 인간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지. 신경은 헛갈리겠어? 신경이 잘 가고 있을 텐데. 현대의학에서 신경을 발견했는데 이 신경이 너무 복잡하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고, 얘가 뭐 그래서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알 수 없으니까 이름을 미주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신경이 분명히 무슨 어떤
정보를 막 전달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교감, 부교감, 그 다음에 미주신경계, 소화. 그래서 이 세 신경계의 교감, 부교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소를 타는데 하나가 켜져 있으면 하나 꺼지고 하나 켜져 있으면 하나 꺼지고 이런데 얘네 둘이 딱 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둘이 동시에. 교감, 부교감이 딱 불이 들어올 때. 언제일 것 같으세요? 두 교감, 부교감을 딱 불이 다 켜지게 해요. 이 자극을 이렇게 딱 느끼면. 두 개가 딱. 잘 때? 딱. 집중할 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적 각성에서는 두 개가 다 켜져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요즘에 그렇게 성조숙증이 많고, 이게 둘 다 딱 불이 들어오는 게 바로 성적 각성일 때, 오르가즘일 때, 그때 두 개의 불이 다 켜져요. 이렇게 이 성적 각성인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뭘 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기에 둔감해져서 모르겠지만, 사실은 휴대폰만 딱 켜면 사실은 어디 들어가면, 어디 접속하면 바로 모든 게, 그리고 뭐 어디인가, 하여튼 그 스크린과 미디어 안에서는 성적 각성의 사회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감, 부교감 상태가 수시로 두 개가 번쩍번쩍 다 불이 들어온다고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는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 실험은 굉장히 예전부터 되어 있는데, 심리학이 걷지 못하는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어떤 그림에 가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실험은 되게 많이 했거든요. 더 이상 무엇이 정말 자신에게, 그러니까 하위 감각이 제대로 움직여서 무엇이 생명 감각, 자기에게 자신의 생존을 존속시키는 건강한 것인지 뭔지 다 판단할 수 없는 상태. 다 그냥 무엇이 다 자극이 되면 좋은 쪽으로 가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성적 각성이라는 게 저 선생님이 유치원 저 선생님이 뭘 섹시하게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인데가 아니에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아이 때 어떤 사진에서 오래 멈추었는지 이런 실험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일찍부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이라는 게 결국은 자손 번식에 인간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먹어야 하고 자손을 퍼뜨려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일찍부터 아이들이 그것에 반응을 한다는 실험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교감, 부교감이 둘 다 불이 들어오는 건 딱 성적 각성일 때만 딱 불이 두 개가 다. 이 시소의 작업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계속 불이 들어오는지, 이게 계속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막 여기가 망가져가지고 냅다 여기 파이터만 플라이트 파이터만 막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인데 이제 자율신경계를 통합하는 이 나는 사실 여기 이제 이 소뇌가 하는 일입니다. 소뇌는 크기는 별로 크지 않아요. 용적에서 따지면 작은데 대뇌에, 이 큰 대뇌에 여기 작게 여기 붙어 있는 게 소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또 중뇌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근데 이 대뇌의 소뇌가 용적은 작아요.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소뇌에서의 신경망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대뇌가 훨씬 90%라는 얘기잖아요. 10%를. 그런데 소뇌가 절반 혹은 절반 이상, 50에서 80%의 신경이 소뇌에서 이렇게. 이 소뇌가 바로 자율신경계의 신경을 통합해요. 그리고 자율신경계와 내이에서 오는 신경계를 통합해요. 내이는 뭔지 아시죠? 맨 마지막에 균형감각, 전정감각이 내이의 것이잖아요. 그거를 통합해서 대뇌로 보내는 것이 바로 소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소뇌에서의 작업이 사실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뇌가 상처를 입거나 소뇌가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소뇌는 우리의 표피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의식 단계까지 올라오는 그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뇌가 이게 덜어내지면 사실은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 이렇게 문제가 없는 듯 하고 착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소뇌
위축증이라고 하나? 정확한 단어. 그 손해가 점점 줄어들고 손해가 기능을 못하는 이런 병에는 이 사람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일어서지 못한다, 움직이지 못한다, 말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이 손해가 이토록 많은 50에서 80%의 신경을 손해에서 거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손해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죠. 공간 인식, 뭐 자세, 뭐 또 제가 여기까지 적어놨는데 공간에서의 신체 감각, 내부 장기 감각 이런 거를.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는 이 손해보다는 보통은 이제 두뇌는 하면 이제 대뇌지. 두뇌는 대뇌지. 근데 특히 요즘에 많이 가는 대뇌 피질이 결국은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고, 특히 전두엽, 부각되는 전두엽에서 요즘에는 특히 전두엽, 프리프론탈 콜텍스 얘기를 또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프론탈 콜텍스 앞에서도 여기 이쪽이냐 이렇게 점점 막 이렇게 이제 이 전두엽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막 여기가 결국은 장기 인식, 그러니까 장기 비전, 집중력, 그다음에 끈기,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읽기, 그다음에 그때 나의 반응, 판단, 막 이런 게 결국은 프리프론탈 코텍스야,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프리프론탈 코텍스는 지금 말한 교감, 부교감이 시소라고 했잖아요. 얘가 시소인 곳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손해는 지금 다시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암막 커튼 아래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손해 얘기하다가 아무튼 이제 붕 떠서 프리프론탈 코텍스 얘기로 넘어오면서 프리프론탈 콜텍스는 얘와 여기 온폭 들어간 데쯤이라고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찾아봐 주시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프리프론탈 콜텍스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이쪽에, 어쩌면 손의 그 아래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일까 싶은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얘하고 시소를 타는데, 여기에 있는 시소를 타면서 얘가 불을 켰다 껐다, 프리프론탈 코텍스를 불을 켰다 껐다 하는 애가 얘가 있어요. 얘가 누구냐? 편도체. 편도체가 즉 아까 말했던 그 교감신경계, fight or flight, 파충류의 뇌라고 보통 부르는 거거든요. 그 3단계 뇌를 미국의 신경의사 맥린이라는 사람이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 그래서 마치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그 연구 발표를 한 건 아니겠지만, 연구를 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파충류의 진화를 거쳤으니까 우리는 이미 거친 시대고 포유류도 거쳤고 우리는 인간의 뇌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연결이 당연하겠지만 소통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 얘가 불이 켜지는지 꺼지는지를 프리프론탈 코텍스랑 같이 시소에 결정을 하듯이 파충류 결국은, 그래서 이제 뇌 가소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뇌 전체가 일을 한다. 그러니까 뇌의 어느 부분이 기능하고 이 부분이 기능해. 그러니까 장기 비전을 세우고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 있을 때는 프리프론탈 콜텍스지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건 결국은 전체가 하는 일이다라고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시 생명 감각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생명 감각은 보통 그래서 생존, 그리고 나의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해줘. 건강한지, 내가 무엇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거를 알려주는. 너 추워. 너 지금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 오늘 밤에 기침 나오고 목 붓고 그래.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 먹지 않으면 너 굶어 죽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좀 안 좋으면 우리 그것이 의식으로 떠오르지, 안 좋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걸리지 않으면 의식 밑에 있는, 의식의 아래에 있는 커다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 아래 커다란 덩어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나의 일인데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 부교감이 한쪽은 활성화래. fight or flight, 즉각적이고 빠르게 움직이고, 한쪽은 이완, 이런 상태라고 했는데, 이것이 같이 움직이면서 사실 우리의 호흡,
심장의 근육, 심근 조절. 그리고 혈관도 역시 수축, 이완, 수축, 이완, 근육이잖아요. 심장 근육.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있는 것들은 결국 안도 아니지 여기도 그렇지만 결국 사실은 다 근육의 움직임. 그 근육이 어떻게?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되고 이완되고 수축되고 이완을 통해서 사실은 근육이 다 움직이는데 그것이 교감 부교감이 하면서 움직이는 그것과 함께 그 손에 말씀드렸듯이 손해가 그것을 여러 근육을 펴야 하는지 근육을 굽혀야 하는지 평근육 근육 이것들과 감히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다 함께 움직이는 전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명감각. 그래서 이 촉각지나 생명감각부터는 정말 미주신경이라고 이름 붙일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한계를 고스란히 느껴서 얘가 이제는 어떻게 가는지 사실은 내가 나인데 나는 내가 아니고 너는 너인데 너는 너가 아니고 이런 상태가 도달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유운동 감각으로 가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가 사실 이완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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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수축 이 리듬 안에 나의 호흡과 심장의 리듬이 있었고 혈관의 리듬이 있었고 소화기관의 리듬이 있었고 소화기관이 이 리듬을 놓치면 이제 뭐 소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잘 느끼는데 이제 늙어가면서 제 위장 근육도 늙어가지고 얘가 쭉쭉 이완수축 안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알고 보면 근육이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다 근육이 하는 일이더라. 모든 것이 근육이 이완수축 그 리듬을 어떻게 타느냐로 이제는 생명감각을 넘어서 고유운동 감각으로 퍼져가요. 고유운동 감각은 우리 발도르프 용어에서는 고유운동 감각인데 고유 수용성 감각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래요. 고유 수용성 감각. 그래서 고유 수용성 감각을 치면, 그러니까 고유운동 감각을 치면 별 자료가 안 나오는데 고유 수용성 감각을 치시면 무지막지한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왜냐면 이게 하이라이트 받고 있는 이유가 ADHD, 자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생명감각도 그랬잖아요. 생명감각이 이게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얘가 감각이 활성화돼서 나한테 인식이 되잖아요. 나 지금 좀 뭔가를 해야겠네, 이렇게처럼.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 이 현대 인간들도 이거에다가 고유 수용성 감각이 이 경우 왜 ADHD 막 자폐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고유 수용성 감각에 대한 연구가 엄청 많이 되어 있어서 무지막지한 자료를 찾으실 수 있어요.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맞아요. 사실은 여기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구 도약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그냥 빵 띄어서 얘기하자면. 근데 이 근육이 내가 가려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벙벙벙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실제로 난독증 중에 난독증이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난독증은 정말로 ADHD, 자폐 이런 것처럼 정말로 왜인지 알기 어려운 진짜 난독증 같은 경우는 인지하기 나가 나의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같아요. ADHD, 자폐든 난독증이든 요즘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각 처리 불감 증후군 이런 것도 생겼던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어떤 것을 가끔 발견하게 되냐면 안구가 이렇게 뛰어요. 정말 이렇게 뛰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착실하게 제가 가르친 거고요. 알죠? 없는 거죠. 이렇게 뛰었다가 진짜. 그래서 읽는 건 실제로 그렇게 소리내서 읽어줘. 그러면 그렇게 읽는 아이들이 읽어. 그 다음에 여기도. 그래서 지금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익숙하게 자리에 오랜 동안 앉으셔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펜하고
나는 손과 뭐 기껏해야 허리, 뭐 고개만 까딱까딱 거리시는 이 동작을 지금 1시간 넘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때 손, 허리, 고개, 눈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다리도 움직이고 있고요. 나의 어깨, 나의 왼쪽, 하여튼 나의 다리, 특히 다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아이들이 만나니까 학생들이 책상 자리에 의자에 앉잖아요. 이거 하시는 날이 있어요. 이걸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상 그 안에 다리를 넣을 수가 없어. 이렇게 넣었다가 의자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선생님 들어야 돼. 이렇게 하고. 이런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목소리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파이트와 플라이트 단계에서 바로 그냥 확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나의 공격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공격이야라고 나의 베네피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가 여기 밑바닥에서 여기 배꼽 밑에서 팍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할 뿐이지 뭐 대신 그 아이는 야! 이걸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이렇게 뭐 이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계속 혼자서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계속 눈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던가. 나의 이 배꼽 밑이 뭐 이런 거. 뭘 하기 전에 이걸 하게 됐다니. 하기로 했다는 건 자기 베네피즐과 자아가 아니다. 아니면 이제 뭘 하기 전에 가려워. 실제로 가려워. 가려워. 선생님 배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근데 그거는 걔가 이제 보통 어쩔 때는 꾀병이라고 말하지만 꾀병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근육이 하나가 틀어지는 거예요. 어딘가가. 그래서 그 고유 운동 감각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상태의 질을 결정하는 무엇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사실은 요 단계로 가기 위해 그러니까 나의 삶이 사실은 요 단계로 가고 싶잖아요. 나의 삶이 항상 주어지는 이 어떤 현 실제하는 그러니까 물질적 상태, 이 환경적 상태랑 계속 붙어가지고 얘를 처리해야 되고 얘를 처리해야 되고 얘를 계속 해야 되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방향이잖아요. 요리라는 것이 그렇듯이 붓글씨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결국 어떤 작업을 하든지 결국은 요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상태로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상태가 되려는 즉 이 물질의 단계를 제가 비하하거나 평행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 상태의 작업이 그 작업의 온전한 기능을 잘 완수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딱 도약하는 것인데 내용으로 정신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모든 인간의 행위는 모든 삶은 결국은 이것을 지향하는 곳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그 질을 결정하는 것이 선생님은 고유운동 감각이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걸 다 아우르고 하나하나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걸 다 아우르고 실제로 그 고유운동 감각이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죠? 힘의 강도 조절을 한다. 이런 거죠. 목소리 제가 예를 드는 것처럼 이거를 드는 만큼의 강도와 요거를 드는 강도와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학년 때까지는 무거운 거를 무지하게 많이 들게 해요. 저학년을 넘어가면 이제 이분들도 개인성이 되시면 이제 각각의 개인으로서 자신이 뭐라 그럴까요? 더 대두되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고 나면 이제 챕터가 바뀌는데 그렇게 개인이 두드러지는 챕터가 바뀌는 그 전에는 가능한 한 무거운 걸 많이 들게 하고 왜?
계속 온몸을 써서 이 자신의 근육을 연습한다 이렇게 빈약하다 표현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틈만 나면 뭐 무거운 거 계속 들 때 우리 3학년 3보이스 불러가지고 다시 이건 이쪽 이거 이쪽으로 옮겼는데 다시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 올 것 같아. 네. 그리고 소파 괜히 괜히는 아니지만 뭐 옮기. 열심히 무거운 거를 많이 들게 하죠. 그래서 온몸을 쓰게 그때는 온 통째의 몸을 쓰도록 하는. 그래서 근육의 톤을 결국은 근육의 톤을 모든 것이 결국 근육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실에서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 근육이구나 라는 거를 사실은 시시각각 느끼거든요. 이게 앉아서 얘가 이걸 이해하고 있나 이해 안 하고 있나라고 우리도 수업을 하다 보면 교사도 수업을 하다 보면 결국 얘가 이걸 이해했나 이해 안 했나 아까 말했듯이 결국 그 도달점에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보면 이게 결국은 이게 근육이었구나 이것을 하는 건 근육이었구나.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들이 지금 수를 다루는 수학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큰 수로 갔다가 아주 작은 수로 갔다가 아니면 수의 여러 종류가 있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결에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개념을 다룰 때가 됐잖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꼭 반성을 하게 돼요. 다시 근육부터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를 다룰 때 다시 진짜 큰 수를 다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근데 큰 수는 좀 어려워요. 작은 수가 엄청나게 작은 수라는 거를 그래서 쟤네들이 저걸 만든 거거든요. 뒤에 보시면 저 붙여놓은 게 이제 딱 세 그룹이 있잖아요. 그 흰 종이, 작은 종이 이렇게 보이세요? 이 벽지에? 네. 저게 저 오리지널은 저 색종이 퀼트 같이 생긴 거 제가 그 가로 세로 100장이에요. 색종이를 정사각형으로 색종이가 원래 정사각형이구나. 그걸 조금 더 작은 거긴 한데 아무튼 정사각형의 색종이를 10장 붙인 100장이 제가 오리지널이거든요. 그래서 저걸로 작업을 작년에 많이 했었고 아무튼 저게 붙어 있는데 제 10분의 1 첫 번째 거가 제 10분의 1 두 번째 거가 100분의 1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만분의 1까지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 삑쭉 튀어나온 저것이 10,000분의 1이라는 이름표가 저렇게 큰 거예요. 네. 그래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만분의 1까지 애들이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작은 것인지 진짜. 그래서 애들이 후 불면 안 된다고 다들 숨을 이렇게 쉰 상태에서 저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갖고 오고 막 저랑 붙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우리는 10만분의 1에서 멈추진 않으니까 큰 수는 굉장히 큰 수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10만분의 1, 100만분의 1은 그러면 100만분의 1은 어떻게 했어? 1000만분의 1 뭐 무슨 난리가 나죠. 막 과연 억분의 1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그야말로 그 작은 수에 대한 실감이 그 전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 막 이런 이야기를 입에는 막 담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교실에서 느끼는 거는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 결코 아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고 말할 수 있을 뿐인 거는 시간이 지나면 혹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사실 여기서 왔다 갔다 이상한 엉뚱한 데로 가거나 없어져 버리거나 혼동하거나 착각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서 아는 거는 결코 아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다시가 아니라 결국은 원래 사지와 신진대사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모르는구나 이해를 못하는구나 라고 아주 극명하게 보여줄 때도 있고 아는 것 같아도 진짜 다 하네? 제법 잘하네? 잘 알고 있네? 라는 것 같이 보여도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어떤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은 근육이 하는 일이구나 라고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고유운동 감각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콩주머니 활동을 돌이켜 보시면 콩주머니 활동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져가면서 이게 결국은 내가 부단히 열심히 통합 처리를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힘을 수행하면서, 힘이란 즉 속도를 수행하면서 그 적절한 리듬을 타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이해의 작용을, 즉 구구단 말하기라든가 영어 단어 문장 말하기라든가 이거를 같이 덧붙이느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나를,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하자면 어떤 큰 체에 두고 나의 감각을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터는 거죠. 이렇게 털어서 잘 곱게 해서 이제 이런 상태로 우리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느끼셨겠지만 처음에 당연히 만만치 않잖아요. 아까 바닥치기도 그랬었고, 그래서 막 처음에 딱 보고 인지해서 내 근육을 움직이는데, 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내가 또 다시 인지해서 그걸 내가 다시 교정해서 내가 다 고쳐서 다시 한 다음에 이게 맞는지 보고, 근데 순식간에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다 이제 덧붙여서 이 전체적인 촉각, 생명감각, 고유운동 감각, 여기에 이 세 가지 감각을 마치 배가 그 풍랑과 파도에 출렁출렁해서 어딘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둥실둥실한 리듬을 타면서 그 자리에 고스란히 머물 수 있게 하는 다처럼 촉각, 생명감각, 고유운동감각. 그러니까 생명감각과 고유운동감각은 사실은 이렇게 엉겨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촉각도 마찬가지지. 내 상태가 어떻겠구나를 느끼는 게 생명감각인데, 생명감각을 더 넓게 봐서 내 안에서 벌어지는 메커니즘이 뭐다라고 감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은 근육이다라고 말할 때, 고유운동 감각과 생명 감각은 결국은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고, 촉각, 생명 감각, 고유운동 감각이 그 다처럼 이렇게 자리 잡았을 때, 그때 이제 균형 감각이 그 위에 탁 올라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균형 감각은 이 세 감각이 기우뚱 버그덕 함에도 불구하고 셋이 같이 나라는 통합자가 통합을 해야지만 얹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학령기 아이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더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더 다른 문제가 많이 여기에 섞여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셋의 일반적으로는 그렇겠죠. 이 세 감각이 차곡차곡 그래서 잘 하면서 탁 얹어줍니다. 그래서 이 네 감각, 하위 감각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읽기를 하는데 나 너무 피곤해. 나 눈 너무 뻑뻑해가지고 지금 동계산 해야 되고 막 이거 신경 써야 되고 못 읽겠어. 그냥 안 하고 이걸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요거만 착착착착 진행하면 딱 그 다음에 내용과 내가 가는 게 됐어. 나 동계산 탁탁 해가지고 이거 보내면 되겠네.로 도달하지 못하는 나라는 이 상태가 또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하위 감각은 이 전체와 사실 나의 감정 상태랑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시 말하지만 우리 어느 일정 나이가 지나면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과 나라는 원래 상태, 나라는 사람의 역사와 그러니까 역사라 하면 지나온 과정과, 그래서 내가 하위 감각을 어떻게 해왔으며 내 하위 감각이 중위 감각을 어떻게 만들어 왔으며 그것이 다시 연결돼서 나의 상위 감각이 어쩌며 이런 나의 상태와 나의 에테르체와 특히 나의 아스트랄체와 나의 감각체와 이런 모든 복잡한 이런 것들이 막 연결이 되어 있어서 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데, 우리 7에서 14세의 이 아이들은
이보다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단순화해서 말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자 치면,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것은 아니에요 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좀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즉 이것과 이것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위 감각과 사실은 감정은, 하위 감각은 단순히 내 몸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이게 붙어 있어서 이 아이의 감정 상태를 우리가 감히 단순화해서 말할 수 있어라고 하는 대상인 7세에서 14세의 아이의 감정 상태를 읽을 때 하위 감각을 비춰서 읽으면 아, 얘가 이런 점이 그럴 건가? 라고 더듬어 갈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처음에 아이들이 입학하면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것이 바로 경계를 가르쳐요. 공간과 시간의 분리, 공간의 분리, 시간의 분리, 공간의 경계, 시간의 경계를 가르치거든요. 여기는 교실이야. 교실은 이렇게 해야 해. 교실 밖을 나가면 이걸 해야 돼. 여기에선 이렇게 할 수 있어. 교무실을 들어갈 땐 교무실의 경계에서 다른 반 교실을 들어갔던 그 경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실내화가 매우 중요해요. 왜? 아이들은 건물 밖에서 막 있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올 때 자기를 바꿔야 된다는 인식을 주거든요. 실내화가. 그래서 실내화를 안 가져왔어요. 실내화를 다다다다다 벗고 그냥 맨발로 들어와요. 이렇게 안 가르치는 거죠. 반드시 신발장에 제대로. 그러니까 일종의 의식인 거예요. 학교 밖에 있었다가 학교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리고 교실은 이렇게, 시간은 이렇게. 1교시는 이렇게, 쉬는 시간은 이렇게, 2교시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그 경계는, 즉, 나를 둘러싼 일종의 한 단계 뛰어넘는다는 말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나의 환경을 내가 어떻게 인식할 건지를 알려주는, 즉, 촉각의 확장이 있는 것인 거죠. 경계 지음. 근데 이 안에는, 즉, 공간의 경계, 시간의 경계는 안에 포함되는 말은 공과 사의 경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수업이라는 것을 할 때는 사가 들어가야 돼 라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 들어가고 공이 공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매번 부모님들께, 그러니까 아이들과 제가 공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관한 일을 아버님이 전달해 주시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혼동되잖아요. 다음 방학이 언제래? 방학이 언제니까 방학 지나면 크리스마스래. 할머니 집에 어떻게 갈 거고.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사적으로 충분히 나누어야 될 대화이지만 그 안에는 방학이 언제라는 얘기와 이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일이 사실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공과사가 섞여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아이들은 그 경계를 배우면서 경계를 배우는 것을 1번으로 첫 번째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결국은 나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경계 짓고 구분 지어서 생활해야 되는지 살아야 하는지라는 가정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만 정리하고 지금 이야기를 다시 빨리 끝내고 정리할게요. 즉 몸을 이야기하는 외부의 것이 외부 환경에서 외부 환경을 만나는 나를 느끼는 감각의 첫 단계인 몸의 감각인 하위 감각 이야기는 쭈루룩 해서 지금 다 얘기하면서 균형 감각을 딱 올려요로 끝났어요. 그래서 하위 감각 4가지에 대해서 더 내용을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느끼신다면 물론 영혼의 12감각을 읽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막 고유 수용성 감각도 자료가 엄청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그 이야기는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가 이어가고자
공을 들이는 그 다음 챕터는 이것이 사실은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감정 상태랑 딱 붙어 있는 것이에요 라는 다음 챕터로 제가 넘어간 것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챕터가 그냥 감정이라는 큰 덩어리라고 처음에 딱 첫 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느끼는데, 그거를 하위 감각에 연결해서 읽으시면 나도, 어른인 나도, 그리고 내가 마주보고 있는 나의 아이에게도 그 아이의 결을 잘 더듬어 갈 수 있는 그 구조가 되어요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촉각 얘기를 그렇게 확 넘어갔는데, 촉각의 확장이 결국 경계지음이다. 경계지음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은 많이 아이들이 신체적 촉각과 감정적 촉각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 촉각은 이 사실 뭐 이렇게 아이들 많잖아요. 막 이런 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소재의 섬유, 어떤 소재의 어떤 스타일의 옷을 나는 입기 싫어. 뭐가 닿는 게 되게 싫어. 저 벌레를 생각하면 저 벌레가 나한테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싫어서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가게 돼. 뭐 이런 것처럼 그 순간 나를 완전히 촉각 그 하나만으로 확 나를 집어넣고 거기서 촉각 하나만 가지고 온오프 시키는 일들이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사실은 이 촉각이 나의 전체를 온오프 시킬 정도로 나의 온몸에 퍼져 있는 중요한.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 촉각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여러 가지, 일단 아토피가 그렇고, 이 시대에 가진 아토피가 딱 촉각 어려운 시대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어떠한 이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허용하는 폭이 좁은 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먹을 것, 특히 어떠한 식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편식, 이런 것들이 나의 이 작용을 굉장히 좁히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촉각이래, 편식 그렇고요. 뭔가에 딱 그 접촉해서 해야 하는 어떤 작용들을 움직임을 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신체적 촉각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실은 확장이, 정말 바로라는 단어를 쓸 만큼 확장이 되어서 딱 관계 문제에서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관계 문제. 내가 무엇을 대할 때 어느 정도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라고 말해버리면 사실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고유운동감각이랑 연결이 되는데, 무언가의 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보통 어떤 학급 안에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급이 있다 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는 이게 다행이지만 사실은 극복하고 싶은데 다 3명, 4명, 5명 이렇잖아요. 근데 막 아이 명수가 많은 학급에서는 당연히 어떤 이제 관계 어려움이 늘상 있기 마련이죠. 관계의 어려움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들여다봐야겠다라고 할 정도의 좀 문제가 되는 학급에서 교사들이 많이 시도하고 많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되게 많은 시도를 하겠지만 그 학급에 그 중에 하나가 찰흙이에요. 찰흙 활동을 많이 합니다.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바로라는 단어가 들어갈 만큼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촉각이 잘 안정되지 못하고, 이 잘이라는 부사가 어디까지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잘 안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나에게 큰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 이 개인성이 이제 대두되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대두되어서 이 개인성이 무엇보다도 먼저 되는 시기가 들어오면, 보통 4학년 11살 요때부터 들어오면, 요 시기에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가 골든타임이죠. 골든타임을 지나서 그 이후 시기로 넘어가서 이런 다음에 이제 사춘기에 와버렸다. 이러면 촉각이 사실 많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섹슈얼리티나 바이올런스로 가기가 쉽죠. 근데 그
징후가 너무 많잖아요. 이 현대사회에. 촉각을 해결하지 못한 사회. 관계의 어려움, 섹슈얼리티와 바이올런스가 넘쳐나요. 그리고 네,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그러니까 촉각이 사실은 이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나와 나 이외의 것의 경계, 그러니까 이 물질적, 물리적 촉각을 넘어선 나의 감정적, 감각적 혹은 나의 에테르적, 나의 나라는 존재에서의 이 경계, 계속 끊임없이 확장이 되면서 나한테 촉각 이슈를 혹은 나의 아이에게 촉각 이슈를 묻게 되거든요. 그 다음이 생명감각. 생명감각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다시 막 무슨 배양에 빠지는 느낌이죠. 생명감각.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의 출발.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존속할 건지 존속하지 않을 건지에서 출발해서 나에게 건강한 건지 건강하지 않은 것인지. 근데 여기서 바로 이제 나오잖아요. 바로 인간이 얼마나 자기에게 해로운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인지. 일종의 중독. 근데 중독이 비단 뭐 알코올 중독이니 뭐 끊임없이 우리 당연히 흡연이니 뭐 이러한 어른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중독이 우리가 말하는 아이, 우리의 7에서 14세의 아이 단계부터 뭔가를 끊임없이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해소가 되지 않고 이거를 통해서만 위로와 위안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내가 이것이 나에게 건강을 주는 것인지 건강을 주지 않는 것인지 건강을 해치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확장해서 이것이 내가 옳다고 해야 할 것인지 옳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인지 그 상위감각 12감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같이 공부하시면 그래서 생명감각이 옳다고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옳다고 할 것인지 무엇을 진리라고 할 것인지 이것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 것인지 근데 이 생명감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거 고유운동감각과 아까 촉감 얘기하면서 고유운동감각과 그러니까 고유운동감각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사실은 근육이에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유운동 감각은 그러니까 강도, 얼마나의 정도를 적절하다고 할 것인가의 판단 그리고 무엇인가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무엇인가가 어느 쪽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어느 쪽이 비활성화될 수 있는 감각 한 번 이완했으면 한 번 수축할 수 있는 그 이완과 수축의 리듬을 가질 수 있는 감각 그래서 제가 굳이 계속 구현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이제 이게 감정과 나의 사고로 연결되면 얼마나 이게 확장이 되는 얘기겠구나라고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발도르프 교실의 치유 얘기를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몰입이라고 했던 그 말을 두고 지난 차에서부터 사실 몰입을 얘기할 때 영혼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 얘기하기 전에 당연히 그 순간에 작업하는 활동, 뭐 책상 자리에서든 책상 자리가 아니라 진짜 뭐 콩주머니든지 뭐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든 그러니까 몸이 지금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영혼 그리고 결국은 정신 이 셋이 통합된 그러니까 나라는 온전한 내가 통합된 그 순간을 몰입이라고 발도르프 교실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정리해서 이제 다시 그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해봤던 콩주머니 활동은 그래서 제가 아까 큰 채에 마치 나의 감각을 다 이렇게 꺼내놓고 큰 채에 이렇게 채를 치는 것과 같아요 라는 말씀이 이게 제가 비유한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교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분의 촉각과 생명감각과 고유운동감각과 균형감각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순간에 정말 그걸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서 밸런스 보드에 16단을 말하면서 다리를 한 짝씩 들어 올리며 콩주머니를 던졌다가 받는 딱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몸과 영혼과 정신이 통합이 되고, 그리고 그 몸이 통합되고 영혼이 통합된다는 그 딱 몇 글자 되지 않는 거기에 하위 감각을 부단히 조절해서 작업하고 있는 몸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즉 모든 것은 근육이었더라고요 라고 말씀드리고, 결국은 자신의 근육을 A부터 Z까지, 촉각부터 균형감각까지 부단히 정말 0.0몇 초 단위로 조절해 가면서 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그 순간이 아이들의 그 학습자로서 자기가 나 이제 이렇게 나를 준비하고 있어, 나를 이렇게 튜닝했으니 나 이제 온전히 정말 수업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라는 상태를 만드는 그 안에 하위 감각에서 시작한 중위 감각과 상위 감각까지 쫙 같이 더듬어 보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둘러